자,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늘 진짜 특별한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몇 년 지난 영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올해 개봉한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국열차. 아니요, 네. 홀리모터스입니다. 홀리모터스. 네, 홀리모터스는 사실 올 상반기 최고 영화라고 해야겠죠. 저도 사실 홀리모터스 보고 나서 그 영화관에서 오랜만에 전율 비슷한 걸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레오스 카락스라는 감독 자체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20대의 소년을 만나다라는 영화를 80년대에 만들었는데 천재 감독 소리를 들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쁜 피까지 나와서 진짜 와, 프랑스 영화의 미래는 레오스 카락스한테 있구나. 사람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세 번째 영화로 폭네프 연인들을 만났는데 이게 제작 기간도 엄청 길어지고 제작비도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영화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그 다음 작품인 폴라엑스가 사실 경력의 최하한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영화도 힘들었어요, 그 영화. 네, 영화도 잘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13년 만에 갖고 나온 영화 홀리모터스가 와, 이렇게 훌륭한 영화일 줄이야. 심지어는 레오스 카락스의 최고작입니다. 네,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13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영화가 그건 내가 주고 싶네. 그만큼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영화적 그 재미 네. 또는 영화적 어떤 의미, 충격 이런 것들이 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레오스 카락스의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야기 체형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 먼저 간단히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의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앞부분에서 버려놓은 걸 뒷부분에서 모아주고 수습하면서 영화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모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발산하고 끝나는 영화예요. 또 하나는 영화가 보통 주제의식이라고 말을 할 때 주제의식에서는 영화가 이제 다 보고 나면 아, 이 영화가 결국 뭐라고 말하는 거구나. 뭐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게 확 쥐어지잖아요. 손에.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뭐를 답을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물어보려고 하는 영화거든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만든 영화를 보고 우리는 대답을 구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홀리모터스 줄거리를 좀. 줄거리가 요약이 안 된다는 게 이 영화가 어려운 점이죠.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가 딱 시작을 되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기업의 사장, 굉장히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수가 데리러 오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까지 빠이빠이를 해주고 리모컨 뒤에 탑니다. 그리고 막 그 비즈니스를 전화로 받는 것처럼 보여요. 6.6 par 7,2,2. 그러더니 갑자기 분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할머니 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서 거리에서 그 다리 위에서 국어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Sincadikidi puri. 어쨌건 그 하루 동안 파리 전역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리무진에서 내릴 때마다 다른 연기를 계속하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On a kiffé.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화가 레오스 카락스의 굉장히 사적인 영화라는 것. 감독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과거의 연인에 대한 절절 끓는 그리움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또는 감독으로서 13년을 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영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객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100%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 만들어진 거대한 혼란과 근심과 질문이 영화 속에서 너무나 절묘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 진짜 훌륭한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의 페르소나라고 봐야겠죠. 네. 거의 그 레오 카락스의 모든 영화에 출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드니 라방이라는 배우. 진짜 이 드니라방이라는 배우는 전 세계에 진짜 하나밖에 없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괴함과 그 그렇습니다. 카리스마와 이 배역을 드니라방 아닌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달수 씨. 오달수 씨는 점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공백을 딛고서 만들어낸 영화 홀리 모터스 그 명장면 세계는 과연 무엇인지. 첫 번째 장면은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이 첫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이면서 사실상 레오스 카락스가 이 장면부터 이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머리에 최초로 떠올린 이미지고요. 한 남자가 자다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레오스 카락스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을 열고 갑자기 침실에서 나가게 되면 극장이 나와요. 밑에 관객들의 얼굴이 갑자기 영화 속에서 딱 드러나게 되는데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섬뜩한 이미지인데 그 사이로 아기가 막 지나다니게 되고 개 한 마리가 지나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레오스 카락스가 보고 있는 그런 첫 장면입니다. 일단 이 장면에 대해서 감독이 밝힌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13년 만에 영화를 찍다 보니까 시작될 때 내가 일단 직접 나와서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지금 관객들은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어쩌면 영화는 죽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관객은 더 이상 영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이 13년 만에 영화를 찍는 감독이 느끼는 엄청난 공포다.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두 번째 장면은 이 영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입장에서 볼 때 감정적으로 가장 밀도 높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 오스카가 중간에 이제 그 역을 연기를 하다가 가다가 중간에 잠깐 내립니다. 옆차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렸는데 그 옆차도 똑같은 리무진인데 거기에 타고 있는 여자가 자기의 과거 사랑했던 진이라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네. 제 어린 날을 그렇죠. 네. 호주의 디바 네, 카일리 미노그.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 난 네. Everybody do a brand new dance now. 근데 두 사람이 갑자기 옆에 문을 닫은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서 갑자기 영화가 뮤지컬로 바뀌어요. Who were we? Who were we? When we were who we were back then. There was a child, a little child. We once had a child. 그러고 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여자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것들은 뭔가 하면 이 영화가 운동하는 것과 멈춰 있고 죽어 있는 것을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영화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름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무비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초기에 썼던 무빙 픽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빙 픽처스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활동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말하자면 활동 사진에 관한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찬양이 되고 있고 멈춰선 것들은 굉장히 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움직였던 생생했던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위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인공이 찾아온 어떤 공포 같은 것들도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외적으로 이 영화를 맨 마지막 끝에 보면 자기가 사귀었는데 불행하게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라는 여배우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여배우가 누구냐면 레오스 카락스랑 오랜 세월 살았던 자기의 일생의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지만. 근데 그 여배우가 폴라엑스의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J'ai attendu quelque chose. 근데 그 여배우가 굉장히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죽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뮤지컬 장면 속에도 그대로 녹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사적이면서도 영화라는 매체 전체에 대한 근심을 담고 있는 공적인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그럼요. 네.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이름으로서 누군가에게 어떤 연기를 하고 있고 그 예의라는 이름 하에서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그 장면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하나의 핵심일 텐데 그게 바로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되죠. 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역시 골라오셨군요.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심지어는 오스카까지 집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수가 셀린이라는 여자인데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파킹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à la maison. 다 끝나고 나니까 연두색 가면을 쓰고 퇴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괴한 장면이 마지막으로 펼쳐지는데 리무진들이 서로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게 무슨 장편 카의 3편도 아닌데. Rolling stones gather no moss. But I say, who wants moss anyway? Some of us here are trying to get to sleep. Oh, vous aurez tout le temps de dormir bientôt. On va pas tarder à tous nous foutre la casse. On devient caduc. Amen. 이 장면에서 그 셀린이 가면을 쓰고 나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일과 중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가면을 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 가면 가면을 벗냐? 그것도 아닌 거죠. 집에 가도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가면을 쓴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셀린이라는 연기를 맡았던 그 여배우가 20대에 얼굴 없는 눈이라는 공포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얼굴 없는 눈이라는 영화에서 이 여자는 얼굴 피부를 잃어버려서 가면을 쓰고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여자로 나오거든요. 그 여자의 20대 때 만들었던 영화를 연결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는 리무진이에요. 무엇보다도 리무진은 끝없이 움직이는 이미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동적인 움직임이라는 테마를 이 영화가 그대로 다루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리무진조차도 움직임을 멈추고 파킹을 하고 그 리무진끼리 대답을 하면서 우리도 곧 사멸해 갈 거야. 우리도 곧 폐차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무진 통해서 느껴지는 좀 거추장스럽고 좀 크기도 하고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진짜 세계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독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영화 읽어주는 남자 레오스 가락스의 홀리모터스. 네, 영화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볼 사람은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보고. 아, 그래요? 네, 성공했네요.